여러분의 계좌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잠시 전까지만 해도 매수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매도로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오늘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거의 12거래일, 13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떠한 섹터들이 오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우리 시장은 사실 원자재 강세장이라고 또 표현하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온갖 원자재 관련한 섹터들, 종목들이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심에 철강주가 있습니다. 철강주가 연일 상승의 폭죽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철강 수요가 회복하고 있고 또 이 중국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관련 업종들이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포스코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포스코 강판이 오늘 이 시각 20% 가깝게 급등하고요. KG 동부제철 마찬가지로 18% 급등, 동국제강도 10%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원자재 옥수수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이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료 관련주들 팜스토리, 현대사료,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풍산, 대창, 이구산업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좀 어떠신가요? 내 계좌에는 아직도 빨간불을 찾아볼 수 없다라거나 수익을 내고 있긴 한데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각 저희가 닥터스탁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좋은 분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을 받으면서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에 대한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 노란 톡방 들어가시면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정진 대표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정진 전문가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삼현철강, 테스, 문배철강, SM라이프 디자인 모두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목표가 도달, 동양팔 20% 수익률 목표가 도달했고요. LB세미콘, DB하이텍도 꾸준히 상승률을 키워나가면서 목표가 도달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들마다 정말 무난하게 정말 큰 수익률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하나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배철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배철강은 3월 11일에 제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수익률이 51% 달성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철강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간에도 10%가량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철강주들이 한창 잘 오르기 전부터 이 종목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수익을 미리 또 이걸 예견을 하신 것 같아요. 철강주의 슈퍼사이클을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 올 하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강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혹은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각가지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모멘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배 철강에 관련해서 잠시 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1일이었죠. 요날 제가 방송 시간에 그때는 아침 방송이었죠. 9시 반 방송이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요 같은 날에서 시크릿 공략주로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좀 거의 한 2, 3주간 횡보세를 보이다가요. 거의 뭐 4월 들어서부터 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터치를 했었고 오늘 제가 2차 목표가를 거의 한 5,500원 정도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4월 23일 지난주에 돌파를 했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8%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요. 거진 뭐 한 50% 가까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다시금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보다는 어쨌든 차라리 조정을 보이면 그때 야금야금씩 모아가면서 재공략해도 나쁘지 않는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요. 요 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배 철강 좀 밀리게 되면 또 야금야금 모아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또 다른 철강주네요. 삼연철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일찍 2월 25일에 제시를 했고 지금까지 고가 기준으로 55%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15%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연철강도 뭐 일단 철강주 워낙 요즘 모든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수익률 더 욕심을 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삼연철강이 거의 뭐 주도하면서 강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건 2월 말 정도에 제가 오히려 시크릿 공략주로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관련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철강을 소비하는 제1의 국가이고 생산 역시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철강 5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탄소 배출권에 관련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10% 이상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체되는 부분을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섹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진 앞으로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크게 실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다. 그러면서 철강 관련주들 굉장히 눈여겨보고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담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엔텍 등 다양한 또 원자재 관련주들도 비롯해서 제가 많이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삼연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거진 2월 말에 마지막 주에 제가 거의 공략을 해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요 부근날, 동그라미 친 요 날부터 제가 거의 시크릿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에게 참여자분들 있죠. 우리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시거나 혹은 노란톡 거기에 입장하셔서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만약에 참여하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좀 기간이 한 달, 두 달 꾸준히 횡보세를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흐름을 거진 추세를 이적으로 확인하시면서 거의 많이 드셨다, 많이 수익 실현하셨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25%까지 약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15% 상승 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상승 모멘텀은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 신규로 재진입하기에는 다소 매물이 소화되는 구간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금 다시금 매물 나오고 나서 조정 보이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으니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철강주들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회를 주긴 할까 싶은데 전문가님 이제 의견에 따르면 충분히 또 기회를 줄 테니까 지켜보다가 약간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요즘 반도체 역시나 품귀 현상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종목은 지금까지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5.08%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잘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마이크론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막 1월 달에 굉장히 급등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서 제가 시크릿 공략주로서도 추천을 드렸고, 반대로 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캐파 시설 증설에 따른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1월부터 제가 굉장히 시크릿 공략주로 강조를 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2월, 3월 달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뒤로 밀렸습니다. 조정을 보였고요. 한 10에서 15%까지 밀렸지만, 그래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거는 지금 오히려 더 담아가야 될 종목이지 절대 팔지 말라. 이런 건 손절할 종목이 아니다. 왜냐? 무조건적으로 올 한 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투자시설 확대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모아 가셔라, 홀딩 하셔라 좀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거진 한 30%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많이들 30% 이상씩 수익 실현을 하시고 계신데요. 추후로 상승 모멘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에 제시를 하셨고, 만약 그 1, 2월 구간을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그 구간을 견디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으신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진 대표의 이 공략주 수익률을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수익률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시크릿 종목 우선 힌트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닥터의 노트 시크릿 종목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원재료 값이 인상하면서 그 영향에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가 상승, 또 재고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12시 30분 닥터의 노트에서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보니까 철강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워낙에 또 방대하다 보니까 철강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저는 또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12시 30분 많은 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철강주 중에서 유력한 종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장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키워드로서는 아무래도 수출,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35% 증가했다, 2분기 수출이 35% 증가했다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수출 증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이익이 개선이 되는 이러한 작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해외경제연구소가 지금 올해 2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나 증가해서 1,500억 달러, 즉 우리나라로 167조 원, 2분기 동안에 167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는데요. 이번 전망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1분기 수출 증가율 35.8%였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경기 호조, 그다음에 부양책 등을 계속적으로 지금 펼치면서 수출 감소폭 자체가 좀 많이 컸던 전년 동기 기저효과에 큰 영향이 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등 중심으로 올해 2분기 수출액 증가가 아무래도 좀 많이 개선될 거다,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키워드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네, 수출 호조 2분기에 수출이 35%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2020년 3분기 이후로 계속해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반도체와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2분기 수출 증가폭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계속 주목을 또 해보셔야겠죠.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오늘은 왠지 이 업종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업종이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가요? 네,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핫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 업종으로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수요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도 가장 수요를 많이 한 반면에 생산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이 경기 회복을 지금 가장 빠르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저탄소 중립국으로 좀 선언을 하면서 철강 생산 자체를 좀 10% 이하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줄인 만큼을 수입으로 대체하겠다. 바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인도 이렇게 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올 6월까지 생산 자체를 완판을 했다라고 밝혀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출 호조를 잇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현재 글로벌 자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너무나 지금 부족합니다. 제품의 수요를 생산하는데 오히려 못 따라갈 정도니까요. 그만큼 굉장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환경이고 거기에 따라서 철강 업체들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업종 키워드로 철강 업종을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 저가 이 철강 이 물량을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또 바뀌게 됐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또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한 요 흐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 정말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종목도 그럼 철강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슈 자체가 시장 이슈 자체가 오늘 이슈가 거의 철강 쪽 이쪽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철강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포스코 강판이 정말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 무려 9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모회사인 포스코가 전날 26일 날 올해 이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이익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나 증가한 1조 5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좀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2분기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철강제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포스코 강판 주가도 오늘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4거래일 연속으로 봤을 때는 90% 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만큼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최근 세계 철강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만큼 동사의 수혜도 기대가 돼서 많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해서 오늘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 키워드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요즘 웬만하면 다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포스코 강판 특히나 철강주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을 하셔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로 시장 함께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종목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는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정진 대표랑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략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은 노란톡방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노란톡방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를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님 공주님께서 나무가 1,300원에 5% 무상증자 이후에 계속 떨어지네요. 무상증자 하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던데 지금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올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1,300원 무상증자를 한 4월 15일에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간이 무상증자 사실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호재인 경우도 있던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네, 대부분 무상 증자는 거진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10,000원에 갖고 있으면 이거를 1대1 지금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1대1 무상 증자가 나왔거든요. 이 5,000원을 두 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유동성을 좀 더 활발히 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좀 투자처에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무상 증자에 관련해서는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증자 말 그대로 무상 증자를 상장을 하잖아요. 기존에 권리락을 받고 나서 새로운 신규 물량을 상장하는데 그 상장 이후에는 당연히 신규 상장에 대한 아무래도 부담감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크게 막 하락을 하거나 막 크게 막 낙폭 과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차츰차츰 지금 오히려 매물을 좀 막아내는 지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000원, 1,300원 요 부근이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손실이 큰 폭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한 9,500원 선 지지가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 아무래도 무상증자 이후에 얼마만큼의 조정을 보이고 나서 매물 출회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금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가라는 종목도 그렇게 연출이 될지는 뭐 정확하게 미주가 많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무상증자 이후에 단기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매물들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금 급등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연출이 대기적으로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시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역시나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잉님께서 한국철강 13,200원에 비중 10%. 요즘 철강주가 좋다고 해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 목표가, 추매 가격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철강주 올라가는 거 보다가 오늘은 내가 기필코 따라잡겠다 하셔서 아마 우리 제이님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개장 후의 흐름을 좀 보다가 지금은 조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12,800원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보다 약간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철강주가 잘 가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뭐 그러다가 내일 또 가겠지 이런 희망 다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네, 아무래도 지금 주가라는 것은 너무 또 급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잘 가겠지 해서 정말 덜컥 매수하시면 다소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철강, 업황, 호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은 가능한데 그거를 어떻게 목표가를 잡고 얼마의 기간을 설정할지는 아무래도 투자자님께서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철강 중소형 업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호조가 보이고 있는 호조가 보이고 있으니까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큰 개선이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역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목표가를 얼마 잡고 손절가를 얼마 잡고의 걱정보다는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 이어가면서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철강주 상승 랠리는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높게 잡긴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트호스님께서 한솔테크닉스 1,400원에 10%입니다. 오늘 많이 빠지네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선은 뭐 지금 1,65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아주 약수익 구간에 있는데 그러게요. 오늘 지금 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21선도 이탈한 상황인데 한솔테크닉스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한솔테크닉스 아무래도 뭐 TV나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좀 많이 밀린다고 해서 3%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크게 밀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트상으로는 워낙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미비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 어쨌든 수요가 계속적으로 전자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사도 역시 충분히 실적으로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냥님 종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미코젠 매수가가 39,1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도 될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36,100원입니다. 뭐 크게 지금은 손실이 뭐 아주 크게 나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 하반기까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괜찮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 이 라인대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놓으셨다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로 좀 모아간다,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오히려 31,000원 요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 모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까지 굳이 뭐 하락을 하지 않거나 거기까지 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더 비중을 확대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고 상승하게 되면 바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에 대한 수익분을 좀 챙기시면 되고요. 반대로 좀 조정을 보인다면 여기까지 31,000원 요 부근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서 점점 모아 가시면서 하반기 혹은 내년까지도 충분히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미코젠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6116님께서 서희건설 매수가 1,680원, 비중은 25%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사실 철강주들 흐름이 좋은 게 전방 산업이 회복되고 있어서잖아요. 네, 건설 쪽도 좋고 서희건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의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가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전문가님 댓글이 유튜브에 하나 달린 게 있어요. 전문가님이 그 2대8 가르마가 잘 어울리시고 눈썹이 숱도 많아서 부럽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서요. 예. 저도 뭐 이거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따름이지 크게 저도 어떻게 소감을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눈썹 숱 많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서희건설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목표가를 좀 설정할 때는 전에 고점 부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부근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구나 아니다를 좀 판단하셔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한 10년 정도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있다 보니까 1년, 2년, 3년 내에 고가를 잡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018년도에 가장 또 상승한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 굉장히 높게 또 상승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 부근 라인이 바로 2,100원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재료는 지금 건설업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을 확대하면서 건설 경기를 굉장히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용률도 많이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도 지금 이번 정부의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건설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채들 굉장히 주가가 좋게 긍정적으로 혹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겠다 하시면 2,100원으로 설정하시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보겠다면 2,500원까지 설정을 하시면서 이 모멘텀 쭉 이어가셔도 좋은 투자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2,100원, 조금 더 보신다면 2,5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6807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4,200원에 15% 보유 중인데요. 20% 정도 수익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전문가님 부탁해요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건설주죠.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지금 20% 내고 계시니까 우선은 축하를 드리고요. 자, 지금 욕심 나는 구간이에요, 전문가님이. 더 가져가면 어디까지가 괜찮을지 또 목표가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게 목표가 설정인데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굉장히 소외가 됐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안 좋은 이력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그룹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 호텔 신라호가 굉장히 또 상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즉 상속 혹은 또 지배 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들 굉장히 지금 주가에 탄력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뭐 지배그룹이나 관계그룹들 지분 구조 등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사도 지금 최근 일주일 흐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이걸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항대 라인을 설정한다면 19,000원에서 19,500원 요 부근으로 좀 설정을 하신다면 차익 실현도 충분히 좋은 매매 전략을 할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는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매물대 부근으로서 설정해 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 부분에 오히려 재료나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또 더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게 수익을 내고 있어도 목표가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있다가 또 손실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걸 텐데 우선은 1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근에서 또 우리 시청자님의 또 판단으로 잘 선택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은 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도 정진 대표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는 노란 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카메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지금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웹젠 43,000원에 30% 진단 좀 부탁합니다. 멋진 정진 대표님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43,000원이면 뭐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보면 지금 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민기적 투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전민기적이 굉장히 흥행을 보면서 이번에 전민기적 2를 좀 출시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강세가 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상장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주들 동반 상승세를 보여왔었죠. 동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달 4월 달 초까지만 해도 강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재료가 끝나거나 소멸됐거나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고 하시면 3만 원, 3만 5천 원 부근이다. 요게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횡보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가 다소 좀 높다. 43,000원이면 좀 급등 이후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33,000원 요 부근까지 좀 내려온다 싶으면 비중을 좀 확대하셔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상으로 좀 오지 않고 또 다시 움직임이 보인다 싶으면 그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웹젠 가격 전략 들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바셋님의 종목입니다. 대신증권 18,400원의 비중은 10%, 분할 매입 후에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더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증권주 중에서도 정말 돋보일 정도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오를까요, 전문가님? 더 사고 싶은데 얼마에 더 사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사고 싶다,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더 사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 떨어질 때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 있고 이 개선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권사도 업황이 굉장히 호조예요. 지금 금소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거든요. 그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직접적으로 수수료로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좀 상반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권 관련주들보다 유독 대신증권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굉장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이런 5일선, 이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을 보이고 지지가 된다 싶으면 5일선 기준으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한 달 이상 중장기적으로 간다 싶으면 차라리 21선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을 보였을 때 21선 기준에 맞닿았을 때 차라리 더 모아가는 전략도 세우셔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신증권의 카카오페이 공동 주관사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기술적인 자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5870님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 2만 원입니다. 엄청 떨어지네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손절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2만 원 부근에서부터 최근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잘 올라가다가 이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백신 관련한 종목이죠,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위탁 생산, 바이오 시밀로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 CMO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상장한 지가 이제 막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또 강력하게 빠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3일 연속 약세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 상승을 보이고 차익 매물 나왔지만 다시금 단기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수익 전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노트북이 살짝 안 되고 있어서 다음 상담 종목을 바로 화면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 문자일까요? 유튜브일까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CS윈드 매수가는 84,40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CS윈드는 풍력주인데 한동안 또 풍력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CS윈드는 오늘은 살짝 떨어지고 있고요. 요즘 조금 올라가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이네요. CS윈드 매수가랑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서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CS윈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해외에서 수주도 받고 굉장히 사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된 이후에 굉장히 좀 조정을 보였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 들어오기보다 오히려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미국 경기 부양책들의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되고 경기 부양책 계속적으로 좀 어프로치 하다 보니까 또 다시금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은 좀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러한 흐름은 나오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섹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4,400원이시면 충분히 수익 전환이 가능하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S 윈드 전략을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튜브로 안정희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DNC 미디어 매수가 5만 원에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가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이면서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같은 이 웹툰주들이 후속주들이 줄줄이 올랐죠. 그러다가 역시나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네요. 왠지 또 기대감을 생기게 하는, 기대감을 만드는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아니더라도 매수가 이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님, DNC 미디어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엔터가 2대 주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카오 관련주로서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번 달에 굉장히 급등세 상한가 이상을 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 재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재료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유효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K 콘텐츠 이런 회사들 충분히 OTT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MOU를 맺으려고 하고 지식 재산권을 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실적으로서도 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섹터군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보이더라도 좀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섹터나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좀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다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의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 유튜브 나선희 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유닛은 4,650원에 3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역시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사실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모멘텀이 크게 주가에 작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유닛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CS 윈드랑 좀 같은 섹터군에 있다 보니까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반등세 상승 모멘텀을 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굉장히 작년 하반기에 엄청 급등을 했어요. 거의 한 3배, 4배 이상 폭등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했던 상승분에 대해서는 모두 반납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차익 매물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한 3, 4개월 동안은 이 차익 매물들이 전부 나오면서 좀 많이 소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가 미국이 또 경기 부양책을 또 나오면서 예산 확대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가 나온다면 다시금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한동안 엄청난 급등 랠리를 보였잖아요.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역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시면 수익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확인하러 가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철강주 상담도 워낙에 많이 들었고 하다 보니까 시크릿 공략주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한 섹터가 바로 철강 섹터입니다. 만약 힌트로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건설,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조 덕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글로벌, 중국, 미국 및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도 녹여 있기 때문에 원자재들 가격이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가격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산업들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바로 이제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동차 철강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조선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의 수주 잔고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철강 수요에 빠르게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원자재 원재료 값도 상승하는, 그래서 이 기업에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시크릿 공략주를 준비하는데 바로 현대 BNG 스틸입니다. 네, 현대 BNG 스틸인데요. 아무래도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 제철을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강판을 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테인리스 강판은 무려 전체 매출 중에 90% 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만큼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LG 하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그다음에 산업용 필름 이러한 사업부를 인수한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굉장히 주가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자동차 소재 산업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또 주가 역시 크게 강한 모멘텀이 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020년도에 스테인리스 국내 시장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좀 4%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보복 소비들이 일어나면서 기저 효과가 충분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부품 산업 자체를 봤을 때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동사와 같이 부품을, 원자재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크게 좀 실적 모멘텀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볼 수 있고요. 최근 철강 업체들, 호조들 이런 것들로 힘입어서 충분히 주가도 다시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진입 라인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9,950원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19,950원 현재가 충분히 진입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 2만 원에서부터 차라리 19,500원 요 라인으로 좀 진입가를 현재가 기준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 요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 드리자면, 네,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22,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8,000원까지 좀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손절, 이걸 이탈하면 짧게 손절을 해야겠다. 이탈 손절가가 18,000원으로 짧게 설정을 하시고요.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포트에 철강주가 없으면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대표님이, 전문가님이 이 철강주 중에서 현대 BNG 스틸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차트를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우선은 1차 목표가 22,500원, 2차로는 28,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벌써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죠. 정진 대표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 도와준 전문가와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이 시각 특징주 먼저 보겠습니다. 사료 관련주들 보시죠. 어제 미국 CNBC에 따르면요,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셀당 $6 50센트에 거래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옥수수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이에 따라 상품 시장의 가격 강세는 여전한데요. 이 곡물가 급등에 해상 운임 비용까지 오르면서 이 사료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주들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팜스토리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2,715원이 나왔고요. 현재도 21%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사조 동아원도 외국인이 14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에 이어서 원자재, 철강주들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의 감산 정책,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 등 이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오늘 장의 히어로로 등장했는데요. 특히 열연강판 가격이 100만 원을 넘기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5종목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고요. 업종은 이번 달에만 1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킴이었습니다. 네, 닥터스탁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